안녕하세요. 세미나를 기준 남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일명 사파이어 래피드가 올해 초 출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CPU에 내장된 다양한 가속기들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CPU에 가속기들을 내장한 것이 단순한 기능 추가인지 아니면 인텔의 전략적인 어프로치인지 오늘 세미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워크로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처리할 데이터도 훨씬 더 많아지고 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워크로드가 하나의 서버에서 실행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요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코어수 증가, 뭐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향상을 통해서 코어 자체 성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외에 좀 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봤냐면 그러면 고객이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쭉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다루는 워크로드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통 이제 코어 자체 성능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15% 일정 이상 성능 향상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존과 다른 코어 성능 자체 향상 이상의 어떤 향상을 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가속기의 도입. 인텔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에 내장된 가속기들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AI, 인메모리 데이터 분석, 로드 밸런서, 암버코어 및 압축 이런 것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어떤 기업에서든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는 텍스트, 언어 인식, 자연어 처리, 그 추천, 뭐 이미지 인식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데이터 분석 쪽을 보면 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메모리 데이터 분석, 뭐 스팍이라던가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고요. 네트워킹 스토리지들은 뭐 데이터를 니카드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얼마나 빨리 잘 갖고 올지 병목 없이 또 CPU 코어들이 누구 하나는 놀거나 누구 하나 로드가 많이 걸리거나 이런 게 없이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영역들이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네? 원래 쓰고 있잖아요. 이미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CPU가 거의 다 한 건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속기가 해준다면 굉장히 편리해지겠네요. 굉장히 편리하고 생각보다 CPU가 많이 노네. 근데 속도는 성능은 더 좋아졌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기업에 있는 분들은 각 항목마다 우리 기업에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에서 쓰고 있는 메이저로 쓰는 게 뭔지를 봐서 그런 것들이 가속기를 얼마나 쉽게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제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CPU에서 특정 워크로드를 오프로딩해서 가속기가 처리한다는 방향성은 너무나도 공감이 가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속기 하면 FPGA 같이 설치와 운영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이 연상되는데 인텔은 과연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우선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에는 제품마다 실제 물리적으로 이제 가속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가속기를 내가 쓰려면 우리 회사는 특히 이제 이런 암버코어라든지 압축 같은 것들이 이런 트랜시 많이 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가속시켜야겠다. CPU를 오프로드 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미 인텔 이제 제온 스케일러블 4세대를 우리 도입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 쓰겠다 하면 그거를 뭐 그냥 스위치 온 시키면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뭐 스위치온처럼 뭐 물리적인 스위치온은 아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키를 이제 받아서 실제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영구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기업인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행하려면은 이미 기업에서 그런 다양한 워크로드를 잘 수행해주고 있는 또 솔루션 벤더들이나 데이터베이스 벤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벤더들하고 인텔하고도 잘 콜라보가 돼야지만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솔루션 벤더랑 아주 긴밀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VM웨어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 그 다이내믹 로드 밸런서도 이미 이제 VM웨어에 이제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VMware 버전을 사용하게 된다면 다이내믹 로드 밸런서의 혜택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게 아까 되고요. VM에서 바로 온시키면 되는 거군요. 예. VM에서 그냥 사용하면 DLB가 있구나 인식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쓰기 위한 어떤 노력을 사실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뒷단에서는 이제 인텔과 저희들이 이제 에코시스템 파트너분들과 이제 긴밀하게 일을 해서 사용자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하드웨어 기반에서 뭐 최신 이제 솔루션들을 사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인텔의 전략은 앞에 VMware 사례처럼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전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인텔 CPU가 내장된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워크로드 가속이 수행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CPU의 전장터를 코어나 클럭스에서 워크로드 가속기 생태계로 바꾸는 건 아닐까요? 인텔에서 이미 다양한 이제 이런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벤더들하고 이미 기존에 좋은 관계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하고 지금도 계속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까 VMware처럼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뭐 로드 밸런서 뭐건 거기서 바로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인텔 CPU를 알아서 오프로드 시켜가지고 해주는 이런 거를 인텔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데이터 센터 운영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가 이미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이거를 뭐 내가 뭐 쿠다를 배울 필요 없이 되게 좋은 어프로치고 데이터 센터의 워크로드를 잘 애자일하게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같이 클락이나 코어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속 관련된 어떤 생태계로 관련된 벤더들하고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텔이 다른 CPU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그걸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인텔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인텔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50년 이상 동안의 이제 역사가 있게 되고, 인텔이 그런 이제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많은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게 되고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의 AI 가속기인 AMX가 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예 저희가 데이터의 기본 타입, 형태를 타일로 바꿨습니다. 1차원으로 늘어나는 거에서 네. 2차원으로 바뀐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각형의 타일 형태가 기본 연산 데이터 타입이다. 매트릭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름에도 어드밴스 매트릭스 익스텐션이라고 붙었고요. 오케이. 데이터의 타입 구조가 바뀌었다. 1D에서 2D로. 오케이. 네. 그리고 이 2D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는데 얘네를 그러면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TMAL이라고 해서 타일드 멀티플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타일드로 된 데이터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타일드로 2D로 돼서 사이즈가 커졌어. 네, 맞는데 얘를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해서 처리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 번에 더 많은 명령어를,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심드 할 때는 하나의 명령어로 네. 128비트나 512비트 했는데 네.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2디멘셔널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행렬이죠. 네. 행렬. 매트릭스 같은 것들 한 번에 계산하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네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네. 타입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애초에 처음 텐서플로우란 프레임워크가 나왔을 때 그냥 아웃 오브 박스로 받아서 쓰시면 이 정도의 베이스라인을 기대하고 있다면 AMX로 가면 거의 3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되고요. 기업에서 이미 텐서플로우 쓰고 있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텐서플로우에 AMX를 쓰게끔 하는 작업들 저희가 커뮤니티에 이제 소스 코드에 넣고 업스트림 요청을 해서 된 과정들은 인텔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 텐서플로우 2.12 버전 그리고 나이트 빌드를 쓰시면 AMX가 들어간 코드를 그대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네요, 그냥. 거의 제로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AI 가속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빠른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 IA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까 초반에 아마 언급을 드렸겠지만
하둡 기반의 뭔가 내가 스팍으로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던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랑 잘 에코를 잘 만드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또는 어널리틱한 빨리 돌려야 되는 이런 분석기들을 돌리는 솔루션 회사들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몽고DB나 카산드라DB 쪽하고 일을 같이 하고 물론 커뮤니티 베이스로 컨트리뷰션도 하고 또 많이 쓰는 고객분들하고의 그러면 어떤 펑션에 더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는지도 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인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계속 릴리즈를 합니다. 이런 패치들 또는 적용해서 펑션이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스트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라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 왼쪽과 이제 오른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쪽의 CPU에 있는 스코어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스루풋을 보시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저희가 리스폰스 타임도 보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CPU는 그만큼 놀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서버를 선정할 때 CPU 클럭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빨리 리얼타임으로 레이턴시 없이 빨리 처리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제 이메모리 분석하는 쪽은 뭐 우리가 예전에 흔히 얘기하는 OLTP 이런 쪽 빨리빨리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IA를 쓰실 때는 이렇게 레이턴시 향상이 있습니다. 앞에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에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전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수행되었던 로드 밸런싱을 CPU 관점에서 가속시켜주는 다이내믹 로드 밸런스 가속기 DL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로드 밸런싱을 얼마나 좀 더 잘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래 많이 처리해야죠. 대역폭을 막 늘려요. 니카드도 늘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에서 더 빨리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로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란 오프로딩하는 가속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 잠깐 드렸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제 너무나도 간소화해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재온 CPU가 Q를 관리하고 얘가 코어에 그냥 소프트웨어가 얘는 이제 재온은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코어에 작업을 할당하는 태스크를 할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DLB란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란 얘가 각 코어들의 로드를 잘 보면서 좀 더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CPU의 자원을 쓴다는 얘기고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얘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분산시키느냐, 빠르게 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로드가 밸런싱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제가 그려오긴 했지만 저렇게 밸런싱하게 들어가게 되면 위의 그림에 비해서 코어 1, 코어 2나 코어 3가 끝났는데 사실 얘는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코어 1에 더 로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이 네. 이제 좀 더 밸런싱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체감은 빨리 완성이 되고 또 스루풋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레이턴시가 빨라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같은 시스템에서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도 능력도 훨씬 더 올라간다. 그럼 어디에 쓸까를 보면 스위칭 장비, 라우터, 게이트웨이 이렇게 맨 앞단에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이건 아니면 뭐 베어메탈이건 간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CPU가 저런 로드 밸런싱을 처리하고 있는 것들, 역할들 이렇게 보시면 잘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큐 매니징에 비해서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을 쓰면 얼마나 좋아질까를 보면 사실 왼쪽 밑에 있는 그림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큐들이 많아질수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다이내믹 로드 밸런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끝까지 계속 스루풋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앞에 다이내믹 로드 밸런스 가속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서비스에서 필연적인 암복화 및 압축을 가속화시키는 가속기인 QA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AT는 Quick Assist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이제 암호화 복호화 보안에 아주 필수적인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압축하고 해제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 스토리입니다. CPU가 하고 있던 일,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CPU를 사용해서 전체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려면 CPU 사이클을 엄청 잡아먹게 돼요. 그렇죠. 얘는 당분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프로딩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고객은 서비스를 로그인 할 때 얘가 얼마나 빠르냐, 뭐 요게 중요할 거고,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는 내가 접속한 곳에 있는 프레임워크가 오픈 SSL인지 뭐 엔진X인지 HF락스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이 없으실 텐데, 얼마나 이제 빨라지느냐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고객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핸드쉐이킹 할 때는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빨라졌지만 CPU는 더 프리업이 됐습니다. 코어들이 더 많은 쪽에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하는 서버들에 막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맡기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CPU 코어를 좀 덜 쓴다는 얘기, 또 빨리 된다는 얘기는 뭐 얘가 데이터를 같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빨라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호스팅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적은 CPU, 약간 코어 수가 적고 얘가 아주 성능이 좋은 CPU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맞는지, 내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암호화를 하고 있다던가 압축을 하고 있다던가 이럴 때는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QAT 엔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암호화 복호화에 쓰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한다면 QAT 칩이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됩니다. QAT 칩은 리소스가 조금 더 이네이블 하는데 필요할 수 있지만 QAT 엔진 쪽을 보면 이미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가이드를 준수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픈SSL의 1.1.1S 버전을 쓰시면 또는 3.0.7 버전을 쓰시면 QAT 엔진의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지원하는 것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사용자가 뭐 또 다른 코딩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4세대 CPU를 쓰시면서 오픈 SSL의 버전을 준수하시면서 엔진X 또는 오픈 SSL을 쓰고 있는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엔진X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엔진X 쓰고 있는 기업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네네. 참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QAT 성능인데요. 같이 경쟁하고 있는 또 그 업체랑도 비교를 해왔는데 사실 QAT, Quick Assist Technology는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축 또는 암호화를 CPU에 오프로딩해서 쓰는 이런 펑션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보자면 굉장히 맨 위에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도 보시면 엑셀레이션이 엔진X에서 IPsec 이렇게 좀 레이어를 더 낮춰서 실제로 패킷을 주고받는 이 IPsec 레벨에서도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하실 수 있는 성능치는 이 정도 된다. 네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3배 또는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더 많은 격차를 보실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에 암복화 및 압축 가속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에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 프로세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인텔 에메랄드 래피즈가 됩니다. 코드명이. 예, 네네. 코드명이 되고요. 네. 출시 시점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 연말 내년 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점 더 계속해서 댕기려고 더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나이트 래피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사파이어 래피드 에메랄드랑은 전혀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이 이제 됩니다. 전혀 다른 이런 게 왜 전혀 다른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래서 이제 겁니까? 저희들이 플랫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4세대하고 에메랄드 래피드 이제 5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켓 호환을 이제 제공하고요. 그래나이트 래피드는 이제 소켓 호환성이 이제 제공되지 않고요. 그래서 네네. 새로운 예를 들면 새로운 보드, 새로운 시스템 기반에서 이제 동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텔 3이라고 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 기반으로 되고요. 그래서 인텔 3나노 공정? 예, 그래서 인텔 7 다음에 인텔 4가 되는데 인텔 4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먼저 되고요. 저희들은 서버 쪽은 이제 그 다음 더 네네. 차세대로 인텔 3 기반으로
할 예정에 있게 됩니다. 지금 그래나이트 래피드도 이미 이제 파워온을 다 됐고요. 만들었고 샘플 지금 현재 만들어서 파워온까지 다 하고 OS 부팅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테스트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2024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이제 CPU의 어떤 라인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3세대, 4세대, 앞으로 나올 5세대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퍼포먼스 코어 기준으로 해서 한 저희 라인업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점점 더 또 다른 요구사항이 뭐냐면, 좀 더 이제 코어 수가 더 많은 그런 이제 서버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P코어도 이제 좋지만 E코어로도 더 좋을 수 있겠다 이제 싶어서 그런 이제 자, 요구사항이 P코어, 많거든요. E코어 뭐가 다른 건데요? 우선 이제 P코어는 저희들이 퍼포먼스 코어고요. 네? E코어는 이제 이피션시 코어라고 해서 아, 실제 E코어의 성능은 P코어보다 높지 않고 한 P코어의 한 80% 대략 뭐 그 정도 됩니다. P코어보다 좀 낮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엄청나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실제 실리콘에 만드는 코어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실리콘의 면적이 다이 사이즈가 뭐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은 거네. 네, 그렇죠. 다른 얘기로 하면 동일한 파워에 네네. 코어 수를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로 기반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가 2024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